전략에 대한 고민 오늘은요. 상상인증권 신월팀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팩트셋에 따르면요. 오늘까지 지금 미국에서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가운데 지금 85%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최근 실적을 발표한 로키드 마틴, 필립 모리스, GM,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사실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전반적인 실적 평가 어떻게 지금 한국과 미국과 나눠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에 대한 실적 눈높이는 좀 높은 편이고 한국은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했다기보다는 정책적인 측면들에서 과거와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다소 그에 대한 민감도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나온 미국 지표들에 있어서 비교적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 시점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관세발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경감이 되지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 민감도보다는 타 매크로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중요성을 좀 지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본적으로는 미국 시장의 PBR이나 PER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를 더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재료들이 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시아 증시는 그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실적이 잘 나온다라면 더 갈 수 있는데 아쉽게도 미국향 의존도가 높은 국내 그리고 내수의 부진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지금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장의 눈높이 역시나 아주 긍정적으로 높다라고 진단하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좀 다소 아쉬운 측면들이 엇갈리고 있으면서 최근에 주가의 3,200선의 안착 여부를 좀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워낙 테마별로 그리고 테마 안에서도 종목별로 실적들이 좀 우후죽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관세 이슈라든지 미국의 감세, 금리 인하 여부 이런 부분에도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지켜봐야 할 2분기 어닝 시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다면 내일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은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장 마감 이후로는 알파벳과 테슬라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세 기업인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관전 포인트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알파벳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해외 증시에 있어서 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의 향방에 따라서 주가의 하단과 상단에 대한 조정들을 좀 할 수 있는 동력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좀 진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알파벳은 EPS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13% 정도 상향 조정된 2.1달러 정도가 추정이 되고요. 매출에 대한 부분은 약 11% 정도 상향된 793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알파벳 AI와 이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들로 다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전반적으로 매출도 증대하면서 마진이 더 확보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이에 대한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 알파벳의 실적들이 좀 잘 나오게 될 경우에는 국내 관련된 산업뿐만 아니라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반도체로 다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역시나 직접적이기보다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반도체에서 하이닉스인데 내일 하이닉스 실적도 역시나 이와 맞물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테슬라에 대한 실적까지 이제 내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잘 나오지 않을 걸 시장님이 알고 있으니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출지도 궁금해요. 맞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이제 다수인데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글로벌 이제 전기차 시장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재료들이
확인이 잘 안 된다라면은 계속해서 종목별, 업종별 차별적인 양극화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주가의 발목을 잡으면서 관련된 업종의 노출도가 높을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의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평이한 수준, 그리고 향후에는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찬 기대감을 좀 지지해 준다라면은 하단을 잡아주면서 타 종목과 업종에 의한 상승의 무드가 좀 더 조성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소 혼조스러운 모습들이 확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확실한 좀 가이던스의 좀 긍정적인 의견이라든지 뭐 로직 같은 것을 제시하면은 그래도 좀 우상향을 뻗어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매출과 이런 부분들보다는 신기술,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신기술을 뭐 로보택시 같은 부분들은 샌프란시스코나 텍사스 쪽에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유의미할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형 모델 그 Q 라인도 언제 좀 출시가 될지 여부도 좀 구체적으로 말할 가능성은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느 정도로 시장에 임팩트를 줄지는 또 이 부분을 한번 까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로 넘어와서 국내에선 SK하이닉스 지금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현대차도 이제 내일 실적 발표하고, 조선주들도 이제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그동안 워낙 잘 갔던 종목들이 내일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 건데, 글쎄요, 뉴스에 파는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기대감이 만연해질지 여부도 궁금해집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제 하이닉스가 워낙에 지난주 이후 그 변동을 나타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향후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가 좀 더 주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실적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크게는 없습니다. 향후 이제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는 P와 Q에 대한 궁금증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를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좀 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동안의 실적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업종 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업종별 26개 업종 중에서 YTD, 그러니까 전년 말 대비해서 가장 하향 조정폭이 큰 업종이 자동차 업종인데요. 지금 매출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결국에는 영업이익 마진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좀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제부터 이제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미국의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관세발 불확실성 영업이익의 훼손 측면들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역시나 이에 대해서 벗어나기는 좀 다소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에 현대차의 매출액은 46조 원, YY 기준으로 약 2.3% 정도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3.5조 원의 실적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18%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기아차에도 매출의 5%는 올라갈 수 있지만 영업이익단에서는 약 15% 이상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 업종의 공통된 상황인데요. 좀 전에 소식이 전해져서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타결, 거기에 자동차 관세율에 대한 부분들까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증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일본에 뭐 많은 것들을 좀 줬다라는 지금 미국 자동차 협회 노동자 층의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으로 될 수 있을지는 다시 한번 협상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 혼재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실적 이야기하시면서 자동차 관련한 전반적인 글로벌리 이야기도 살짝 해주셨는데, 자동차 업종 관련해서 일본과의 협상 타결 사례를 보고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시장이 오른 거잖아요. 우리 시장에 직접적인 지금 타결 결과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한미 FTA까지 고려한다면 우리가 되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또 앞서 반영하면서 주식이 이렇게 크게 오른 건데, 글쎄요, 지금 한국과 미국과도 좀 긍정적인 협상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이 다른 동맹국가, 경쟁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문제로 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젯밤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큰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스위스 제네바, 영국 런던에 이어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다음 주에 중국과 다시 한번 협상을 한다라고 했고 8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호관세 유예에 대한 부분을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도네시아와 협상이 타결이 되었고 오늘에는 일본과도 타결이 되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라면 결국 국내 한국과 미국의 협상 역시나 타결은 될 것이나 서로 주고받는 부분에 있어서 좀 협상의 그런 카드들이 잘 주고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본보다는 어젯밤에 있었던 인도네시아를 조금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율을 낮추는 동시에 미국이 요구했었던 자동차, 농산물, 의약품에 대한 부분들을 인도네시아가 거의 대폭 수용을 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가미를 해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관련된 플랫폼 산업 그리고 군사 안보와 관련된 이제 국방에 관련된 이슈까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차원적인 함수를 풀어야 되는 우리 정부 당국자의 숙제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중국과의 이런 대립이 아니라 유연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큰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타결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좋냐 안 좋냐 딱 이분법으로 나눈다라면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유럽 관세 협상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또 이 유럽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도 네. 큰데 뭐 실적 발표까지 소화를 하느라 좀 어지러운 시장도 예상이 되는데 내일 움직일 섹터 어디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유럽과 협상 결과 나온다면. 네, 일단은 큰 중후장대 산업에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이제 중공업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업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만은 유럽이 워낙에 이 농축산업이 큰 경제 공동체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미국이 좀 협상의 유도리를 좀 보여주는 유연성을 보여주느냐 역시나 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협상이 좀 잘 될 수 있을지로 좀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세와 항공기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 역시나 좀 주목해서 볼 이슈와 업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도 EU와 관세 협상 결과가 나온다면 자동차 섹터의 움직임, 수급 변화가 좀 지속되는지 여부 좀 체크해 보시면서 현대차 실적 발표 결과를 시장이 또 어떻게 소화하는지도 우리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